자, 오늘 애틀란타와 LA 다저스의 시리즈 NLCS 5차전이죠. 네. 5차전에서 이제 애틀란타와 다저스의 경기, 다저스가 11대 2로 또 대승을 거두면서 또 한 번 벼랑 끝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저스가 오늘 경기 전까지 이제 1승 3패로 완전히 몰려있는 상황이었죠. 애틀란타가 이제 남은 7차전까지 간다고 해도 3경기 중에 1경기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저스가 벼랑 끝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고요. 다저스는 오늘 선발로 이제 켈리를 이제 내세웠죠. 그래요. 오프너로 이제 내세웠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다저스가 사실 확실히 예년에 비해서는 전력이 많이 약해졌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낼 투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이제 다저스는 뭐 선발 왕국이었고 또 항상 거의 그래갖고 선발 뎁스를 채우는데 중요한 그 방점을 찍었었던 팀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선발이 뭐 시즌 시작할 때 6명이다 7명이다 막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탈락을 결정짓는 엘리미네이션 게임에 오프너를 내세운다? 정확하게는 불펜데이였죠. 불펜데이를 한다? 이거는 좀 다저스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구나. 거기다가 이제 켈리 선수도 프리먼 선수에게 투런 맞고 부상으로 결국에는 마운드를 또 일찍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1회 초만 놓고 봤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다저스 이제 끝났다. 터졌다 이랬지. 네, 경기 바로 터졌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근데 2회부터 바로 반격을 시작한 다저스였죠. 맞습니다. 이제 이 테일러 선수가 오늘 경기에 뭐 제일 큰 활약을 펼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5타수 4안타에 3홈런 혼자서만 이제 6타점을 또 쓸어 담았어요. 그렇죠. 2회 이제 폴락과 테일러 이 두 선수의 홈런을 통해서 바로 역전에 성공한 다저스였고요. 그때부터 이제 다저스 타선이 기세를 탔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저스가 사실 우타자 라인, 이 맥스 프리드 선수가 좌투수기 때문에 이 테일러 혹은 이제 폴락 이런 우타자들이 좀 활약을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지금 뭐 빵빵 터져주면서 경기를 완전히 이제 가져간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사실은 테일러는 타구질이 계속 좋았었는데 그게 묘하게 계속 운이 없어가지고 안타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언젠가 저는 이제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고무적이었던 거는 테일러가 물론 이따 얘기하겠지만 3홈런 치면서 6타점 쓸어 담았어요. 이 엘리미네이션 상황에서 포스트 시즌에 3홈런을 때려낸 거는 테일러가 처음이었고 뭐 6개의 타점을 쓸어 담았으니까 절반이 넘는 타점을 혼자서 먹으면서 진짜 맹활약을 펼쳤잖아요. 3홈런이지만 4안타고 하나도 적시타였어요. 진짜 뛰어난 활약인데 저는 다저스의 오늘 경기의 성과는 폴락과 이제 트레이 터너가 살아난 게 오히려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터너 선수도 오늘 경기에서 이제 3안타 때려내면서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폴락 선수도 계속해서 DS 디비전 시리즈까지는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면서 다저스 팬들의 이 복장을 터지게 했죠. 비난을 좀 많이 받았었잖아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또 멀티 홈런 치면서 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푸얼스 선수가 오늘 경기 기용을 했는데 완전 뭐 1루수 선발 1루수를 기용한 게 적중을 했죠. 이제 2안타 1볼넷 득점도 2개나 기록을 했는데 앞에서 오히려 이제 폴락과 이 테일러 요 사이에서 이제 좀 연결고리 역할을 했죠. 제대로 좀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승리 토템이에요. 푸얼스를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은 이상한 버프 효과가 있어. 그래가지고 푸얼스 위, 푸얼스 밑 타자들의 타점이 오르는 정말 신기한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이상소리야. 오늘도 보면은 푸얼스 앞에 있는 폴락이 4타점을 푸얼스 뒤에 있는 테일러가 6타점 총 10타점을 기록했다. 네. 이거는 푸느님 덕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저는 좀 오늘 경기에서 좀 짚어봐야 될 포인트, 뭐 프리드 선수가 사실 오늘 경기에서 몰리는 공도 좀 많았고 좀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3회 말 1-3루 상황에서 이 푸얼스 선수가 또 안타를 치고 찬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2루가 빈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테일러 상대로 왜 어렵게 승부를 안 했을까? 이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앞선 타석에서 이미 홈런을 한 방 맞았고 또 이제 프리드가 좌투수고 테일러는 이제 우타자고 그랬을 때는 최대한 어렵게 승부를 하면서 다음 타자인 이 벨린저 이 좌타자와의 승부 그리고 이제 이어서는 이제 투수 타석 뭐 대타가 나오겠지만 그쪽으로 조금 더 승부를 해서 어렵게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아쉬움이 남는 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경기 초반에는 보통 룰을 채운다던가 그런 승부를
이 점수차가 많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통 안 하죠. 포스트 시즌에선 그냥 테일러가 이렇게 잘 칠 줄 몰랐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게 이 오히려 더 테일러 맞겠죠. 선수가 또 여기서 적시타 때려낸 것도 사실 이제 잘 맞은 타구라기보다는 살짝 먹힌 타구였는데 다저스가 물론 오늘 경기에서 5개 홈런을 때려내긴 했지만 빗맞은 안타들도 있었어요. 그쵸. 뭐 벨린초 선수의 안타도 마찬가지였고 트레이 터너도 마지막에는 이제 당겨서도 안타를 때려내면서 타격감이 확실히 살아난 걸 보여주긴 했지만 이 초반에 이 출루 과정들은 사실은 대부분 빗맞은 타구 운이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박프레스트롱님이 풀스 주루하다 다치지 말라고 테일러가 홈런을 친 듯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오늘 좀 그래 마지막 타석에서도 풀스 선수가 그 유격수 방면 이제 이루수가 뭐 시프트를 했나요? 뭐 어쨌든 이렇게 시프트였어요. 이루수가 시프트를 해가지고 이 유격수 방면으로 가는 타구였는데 알비스가 수비를 잘하기도 했고 프롤스의 발이 워낙 느리다 그러니까 보니까 웬만한 그게 주전하면은 그치. 수비를 잘했어도 그건 그거 살아나는 무조건 살아나는 타구인데 타구인데 발이 너무 느려가지고 아시다시피 프롤스 선수는 약간 슬로우 비디오처럼 움직이는 근데 오늘 수비할 때는 빨랐어요. 수비할 때는 진짜 토스도 잘하고 살아있네. 빠르더라고. 아직 좀 살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경기가 좀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폴락 선수와 테일러 선수가 이제 2인 캐리, 그렇죠. 2인 하드 캐리를 또 하면서 경기를 또 가져가게 됐네요. 일단 5회까지만 하더라도 5회부터 이제 5회 초까지만 하더라도 애틀란타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2점 차였잖아요. 근데 이제 5회 말에 다저스가 2점을 추가로 얻어내면서 4점 차로 벌어졌고 사실 그 이후에 난 5점은 이 포스트 시즌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이런 말씀은 저희가 보스턴과 휴스턴의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점까지 가다가 이 불펜이 무너지면은 보스턴은 운영을 좀 이렇게 놔버리기 때문에 잘 지는 거죠. 점수가 많이 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전까지의 접전이 중요한 거고 그 이후의 득점은 크게 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그라테롤 선수와 트레이넨 선수가 사실 이제 불펜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불펜진의 이 피로 누적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쨌든 트레이넨과 그라테롤이 2이닝씩 서로 소화를 해주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또 굉장히 또 큰 힘이 되어줬다. 트레이넨이 사실 첫 번째 이닝에서는 조금 제구가 좀 불안했었는데 9위는 워낙에 좋았었고 2회 두 번째 이닝 들어서 오히려 투구 내용이 많이 괜찮아졌어요. 네. 확실히 슬라이더와 이 싱킹 패스볼이 워낙에 위력적인 선수다 보니까 많이 던지면서 투구 감각을 되찾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 뭐 클레이블도 중간에 있긴 했었지만 이 젠슨이 마무리인데 지금 점수차가 큰 상황에서 등판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앞선 경기들에서 젠슨이 등판을 하지 못했었고 그렇죠. 내일이 휴식일이기도 하다 보니까 축구 감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워낙에 연투를 중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젠슨이 등판을 했던 거죠. 그래요. 그리고 원래는 9회 때 브롤 선수가 올라오려고 했었대요. 네. 그랬는데 이제 브롤 선수도 팔에 통증을 느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젠슨 선수가 더 올라온 그런 감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저스 선수, 야수든 투수든 좀 피로 누적이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지쳐있고 네. 실제로 아파서 하나둘씩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켈리 선수가 아까 부상 때문에 마운드 내려갔다 했잖아요. 이두근 부상 때문에 남은 시즌에 또 출전을 할 수가 없대요. 포스트 시즌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켈리 선수도 어쨌든 필승조 중에 하나인데 필승조가 또 하나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이런 식으로 다저스가 확실히 시즌 후반까지 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고생했다기보다는 최대한 어떻게든 서부지구 우승을 확정지으려고 달리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좀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애틀란타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마틴과 리 그리고 웹을 연이어서 등판을 시켰는데 이건 버린 거지 사실. 마틴까지만 하더라도 좀 필승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리랑 웹을 한 거는 버린 거기 때문에 인간느끼. 네.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필승조를 아끼려고 했다. 점수차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경기력이 차이나는 경기는 또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이 프리먼 선수가 3차전부터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좀 고무적인 부분이지만 또 2년 연속으로 또 분위기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확실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뭐 지난해랑은 물론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6, 7차전을 다저스의 홈에서 했고 그렇죠. 또 다저스의 전력이라든지 이제 피로 누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난해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비슷해요. 지난해랑 이제 1차전 지고 2차전 지고 3차전 이기고
아니죠. 애틀란타가 1차전 이기고 2차전 이기고 3차전 지고 4차전 이기고 5차전 지고 여기까지는 똑같이 왔어요. 데칼코만이에요. 이제 6차전, 7차전이 남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틀란타는 2경기 중 1경기만 이기면 바로 진출이고요. 다저스가 이기기 위해서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3연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남은 2경기를 다 모두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애틀란타가 아직은 조금 유리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리즈 전적만 놓고 봤을 때는 유리하지만 항상 이렇게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는 직전에 그것 때문에 직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당했잖아. 이 다저스가 올라갔잖아요. 3연승으로. 그렇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애틀란타 팬분들도 많이 불안하실 거고 그래. 다저스 팬들은 반대로 기대를 갖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난해랑은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올해도 설마 당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저스기 지난해랑 때문에. 뭐가 다른지 다시 한번 짚어주죠. 지난해에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는 이제 6, 7차전을 다저스에 오면서 했지만 다저스 홈은 아니고 정확하게 중립구장이죠. 중립구장이고 네, 중립구장. 다저스가 말공격이었죠. 말공격이었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애틀란타의 홈에서 한다. 그리고 이제 시즌 막판까지 이 다저스가 선발 투수나 뭐 이제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지 못하면서 지금 좀 지쳐 있는 부상이 또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틀란타가 요 6, 7차전에서 설마 한 경기를 못 가져갈까? 이런 생각이 잘 들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다저스기 때문에 그 팀이 다저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선발 매치업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당장 이제 내일부터 열리는 6차전에서는 이안 앤더슨이 등판을 하게 되고요. 네. 다저스는 슈어저가 등판하게 되는데 이안 앤더슨이 사실 지난해 활약은 대단했었지만 올해는 애틀란타 선발진에 좀 약한 골이에요. 포스트 그쵸. 시즌 들어서 제일 믿을 수 없는 그런 제일 선수인데. 불안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틀란타 팬분들은 불안하고 다저스 팬분들은 좀 자신을 갖고 있을 텐데 좀 변수가 있다면 슈어저 선수가 지난 등판 이후에 팔이 마치 죽은 것 같다. 뭐 이게 데드암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지쳤다는 뜻이라고는 했지만 그러니까 등판은 하는데 컨디션이 확실히 긴 이닝을 소화하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어 보였어요. 왜냐면 확실히 그 교체됐을 때도 구위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네네. 체력적으로 좀 슈어저 선수가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저스가 투수 교체 시점을 어느 때로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7차전까지 가게 된다면 이제 뷰러 선수와 모튼인데 둘 다 이제 그렇죠. 가을에 워낙 강한 선수이다 보니까 지금은 6차전만 생각할 때이기도 하고요. 7차전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저스 입장에서는 이제 탈락 위기에서 또 한 번 살아 돌아왔다는 게 참 대단한 팀이다. 그렇죠. 지난해부터 하면은 일리미네이션 상황, 그러니까 지면 떨어지는 경기에서 지금 7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동안 이제 다저스가 팬분들도 속상하셨던 부분이 뭐 다저스 도련님 야구한다, 뭐 절박함이 없다, 세인트루이스, 뭐 샌프란시스코에 비해서 뭐 가을에 약하다, 그렇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난해를 기점으로 그런 얘기 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가을 좀비, 가을 바퀴벌레 이런 얘기들 다 많이 잡았잖아.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다 잡고 올라왔잖아요. 맞습니다. 다저스도 확실히 지난해를 기점으로 가을에 강한 팀으로 좀 변모한 게 아닌가. 사실 그 전에도 어쨌든 월드 시리즈까지는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월드 시리즈 올해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올라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경기 승리는 다저스 팬분들에게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은 휴식일입니다. 내일 이동을 하면서 휴식일 하루 또 가지게 됐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휴스턴, 그러니까 보스턴의 경기가 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경기에서는 뭐 이제 이볼디 선수가 또 나오고 보스턴에서는 이제 휴스턴 이제 아니죠. 그 루이스 가르시아 선수가 그렇죠. 또 이제 선발로. 네, 가르시아가 포스트 시즌 내내 부진해가지고 반면에 이볼디 선수는 꽤 잘 던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이 선발 매치업에서는 유리하고요. 여기도 이제 7차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습니다. 캐스터는 한자희 캐스터, 해설위원은 송건영 해설위원님이 중계할 예정이고요. 오전 9시 8분에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열리는 ALCS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일요일에 열리게 되는 6차전 과연 또 승부가 어떻게 될지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컨텐츠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